자, 그러면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5단원 내용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우리말로 뭐 입체화학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특별한 어떤 논리적 이해관계나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주로 용어들을 그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입체 구조라든지 배열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숙지하고 넘어가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입체적인 3차원적인 공간상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용어들이니까 용어 정리부터 잘 해놓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카이랄리티라는 게 나옵니다. 카이랄리티. 카이랄리티라고 하는 뜻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칭이란 뜻인데요. 이 비대칭이란 뜻은 또 다른 용어로 asymmetric이라고도 하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ymmetric 그래도 비대칭이란 뜻이고 chiral 그렇게 해도 역시 비대칭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비대칭이란 의미는 사실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대칭이라는 것은 결국 x축하고요.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 모든 축이죠. 3차원 공간상의 세 축 방향, 위, 아래, 좌우, 그 다음에 뭐 앞, 뒤 모든 축에 대해 비대칭. 이럴 때가 바로 카이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축이든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한 축에 대해서라도 대칭면이 존재하거나 서로 마치 거울에 비친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딱 나온다. 한 분자 내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카이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비대칭인 것들만 카이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sp3 혼성 원자 주변의 입체 배열이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모두 다 다를 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첫 번째가 카이랄리티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sp3 혼성 원자 주변의 입체 배열이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모두 다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이 전부 다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바로 카이랄 화합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요 중심에 있는 요 탄소를 갖다가 카이랄 센터라고 부르게 돼요. 카이랄 센터. 우리말로는 뭐 입체 중심 내지는 입체 생성 중심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 탄소도 역시 카이랄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이랄 센터가 있는 두 화합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이걸 거울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왼쪽 구조가 오른쪽에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다가 탁 포개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H하고 Br은 서로 포개질지 몰라도 CL하고 CH3가 서로 포개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리고 뒤집고 뭐 회전시키고 어떻게 해서도 이걸 포개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의 치환기들이 서로 겹쳐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합물 사이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 이넨쇼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이 가지는 특징, 이게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징이다. 정확하게 거울에 비친 모습인데 입체 배열이 서로 달라서 포개질 수가 없는 화합물들, 그걸 거울상 이성질체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찌됐든 모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등한 겁니다. 완전히 같은 물질이에요. 사실은 같은 물질인데 이게 입체 배열만 달라서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이제 거울상 이성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화합물이니까 물리적 성질, 한마디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뭐 작용기들이 다 똑같으니까 반응도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이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이 거울상 이성질체들 사이의 관계로 있는 화합물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을 때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에서도 입체 배열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황원자는 16족 원소라서요. 황원자 주변에는 항상 6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 전자가 2개, 3개, 4개, 4개의 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황원자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공유 전자쌍의 오비탈과 요 S와 O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S와 에틸기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S하고 메틸기 사이의 결합, 이 4개의 4쌍의 전자쌍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면체 꼭지점 방향에 모두 다 다른 치환기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 이것도 카이랄리티가 있다. 여기도 카이랄 센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뭐 이건 당연히 보시다시피 산소 하나 붙어 있는 거랑 OH는 분명히 다르죠. 같은 산소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산소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H가 붙어 있고요. 여기 에틸기, 메틸기 요거 두 개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면체 꼭지점 방향에 모두 다 다른 치환기들이 붙어 있는 그런 카이랄 화합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황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3개를 공유에 이제 참여시켰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전자쌍이 여기 플러스 전화 띄웠으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럼 전자 하나 없어진 거니까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전자 하나라고 해서 4개의 전자를 지금 어떻게든 공유를 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한 쌍이 남아 있어요. 어차피 최외각 전자 6개짜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과 시그마 전자쌍 4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모두 다른 치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전부 다 카이랄 센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질소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도 이 질소의 경우는 질소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특이하게도 여기 이거를 이제 혼성화된 오비탈이라고 본다면은 sp3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겠죠. 혼성 오비탈은 항상 이렇게 마디가 2개짜리인 것으로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마디가 2개짜리인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경우에는 잘 안 그러는데 질소의 경우는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전이 굉장히 쉽게 잘 일어나는 편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질소 원자가 어쨌든 이주기 원소죠. 이주기 원소들은 일반화학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이주기의 전자는 어쨌든 침투 효과, 한마디로 침투 효과는 더 외곽에 있는 전자가 내각에서 발견될 확률이 생기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침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야 침투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제일 내각 껍질이니까. 근데 두 번째 껍질이 첫 번째 껍질로 침투에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요 비공유 전자쌍이 원자핵 쪽 근처로 왔다가 이게 다시 원래 있던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뒤집어지게 되면은 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아래로 와버렸죠. 나머지 에틸기, 수소, 메틸기는 다 같은 배열을 갖고 있는데 요 비공유 전자쌍만 반대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가 이 비공유 전자쌍과 이렇게 반발을 해서 요 사면체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아래쪽에서 반발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의 사면체 모양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하고 요 형태하고 요걸 뒤집어서 그려놓으면요. 요걸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지워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구조를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그대로 요 모양 뒤집어져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CH3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에틸기가 오게 되고 여기로 수소가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그린 그림하고 여기에 기존에 그려져 있던 그림하고 정확하게 또 거울상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거울상은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같은 배열을 가질 수 없는 화합물인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이배열이 됐다가 또 이게 다시 반전돼 가지고 원래 배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카이럴 센터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카이럴 센터는 의미가 없는 카이럴 센터로 봅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하나만 딱 만약에 분리가 가능해서 분리해 놨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거울상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엔 혼합물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돼서 질소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카이럴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카이랄리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뭐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랄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반전이 안 되는 우리 4단원 마지막 파트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브릿지 헤드, 이런 노보네인 구조의 브릿지 헤드 위치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보네인 구조는 링 플립도 안 되고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반전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안쪽으로, 이 고리 구조의 안쪽으로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고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화합물은 반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딘가에 결합선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도 다르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또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질소를 카이럴 센터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죠. 결합선 3개가 뭐 에틸기도 붙어 있고 메틸기도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뭐 H가 붙어 있고 H는 좀 좋지 않은데 뭐 아무튼 H가 붙어 있고, 그런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뭔가 배위 결합 형태로 이런 애들이 하나 붙어 버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양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음전하를 띌 거고요. 이런 식이 돼 버리면은 요것도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더 이상은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고 결합 전자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합 전자쌍 4쌍이 그대로 사면체 꼭지점 방향이 다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카이랄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암모늄일 경우하고 이렇게 암모늄, 한마디로 암모늄은 질소 양이온을 얘기하는 거고요. 4개의 결합선을 가진 질소 양이온, 그 다음에 3개의 결합선만 가지지만 반전이 불가능한 브릿지 헤드 위치, 예, 브릿지, 아이고 다 지워져 버리네요. 브릿지 헤드, 아이고 요거를 좀 지우고요. 브릿지 헤드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브릿지 헤드의 경우에는 어쨌든 카이랄리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이랄리티가 있는 것으로. 그러나 그냥 이렇게 사슬 구조로 펼쳐져 있는 또는 고리 구조에 뭐 이런 식으로 질소가 하나 껴있고 여기 수소가 붙어있고 여기 뭐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중결합이 여기 있는 거 좀 그런데요. 이중결합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쪽엔 이중결합이 없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이게 고리에 있으니까 이게 뭐 반전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고리에 있어도 반전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소가 체어폼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반전이 되죠. 반전이 돼가지고 결국엔 나머지 구조들은 다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질소의 그 비공유 전자쌍이 반전이 돼 버리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오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놓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트폼 형태로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카이랄리티를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p3 혼성 원소들 주변에 입체 배열을 가지고 카이랄리티를 판단하는 방법도 하나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개의 파이 결합이 서로 교차되어 있고 말단에 서로 다른 두 치환기들이 존재할 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대표적인 화합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연이은 다이엔이라고 부르는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이 연달아서 한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파이랍이 있는 이런 화합물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이하게도 여기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탄소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앞뒤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파이 전자하고 이렇게 앞뒤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이 결합은 한번 이미 한 파이 결합은 또 다른 피오비탈이랑 겹침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다른 종류의 피오비탈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파이 결합하고 시그마 결합은 수직한 관계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 기랍은 일단 집어치우고, 이 파이 기랍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 시그마 기랍,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시그마 기랍들은 앞, 뒤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탄소의 파이 기랍은 눕혀져 있죠. 앞뒤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위, 아래로 뻗어 있어서 여기는 이런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평면에 H하고 CH3 이 두 개 사이에는 동일한 치환기가 아니니까 대칭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요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틸기하고 수소 사이의 관계도 역시 앞뒤로 대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좌우로는 대칭이 나오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바로 카이랄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카이랄 센터는 없는 카이랄 화합물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진 화합물들을 보통 알렌 유도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알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거예요. CH2가 붙어 있고 이중결합에 또 이중결합에 CH2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알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렌. 근데 이 알렌을 그냥 그대로 본다면은 요거는 카이랄리티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수소가 동등한 게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소 중에서 하나를 뭔가 이렇게 메틸기 같은 걸로 치환시켜 버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구조와 오른쪽에 있는 구조, 이 둘 사이에 거울상이 거울면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되고, 이걸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다가 포개를 내야 포갤 수가 없어요. 뒤집고 돌리고 회전시키고 어떻게 해도 이 둘은 또 역시 포개지지 않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이랄리티가 있다. 이거를 카이랄 화합물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 피오비탈 모양도 아까 제가 그린 것보다 좀 더 예쁘게 깔끔하게 그려져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도 역시 카이랄리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스파이럴 링의 경우에도 역시 카이랄리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스파이럴 링이 다 카이랄리티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고리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탄소하고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서로 대칭이 나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여기에 있는 탄소가 또 대칭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대칭인 고리구조 두 개가 한 점에 묶여 있을 때, 이럴 때는 스파이럴링도 카이랄리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소하고 탄소하고 대칭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저 뒤쪽에 탄소하고 이 앞쪽에 산소하고 대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 앞뒤 좌우가 다 비대칭이죠. 이것도 역시 거울상을 옆에 그려놨는데, 이 거울상을 어떻게 뒤집고 돌리고 해가지고 포개려고 해도 포개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죠. 두 고리가 평면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아, 여기 대칭면 있네, 여기 이거 대칭이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앞에 4장에서 배웠었던 그 이론 있죠. 4장에서 배웠었던 대로라면은 여기가 스파이럴 링 형태로 묶여 있을 경우에 한쪽 고리하고 나머지 고리가 언제나 수직 방향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카이랄리티가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 결합하고 고리가 맞물려 있을 때도 역시 카이랄리티가 발생합니다. 그냥 아무 고리하고 파이 결합이 맞물려 있다고 다 카이랄리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카이랄리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메틸기가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래도 카이랄리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 어찌됐든 고리 구조는 최어 폼으로 배우긴 했지만 링 플립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링 플립의 양쪽 관계의 평균값 정도인 평면 구조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걸 따질 때 고리 구조는 전부 평면으로 생각하세요. 평면 구조로 생각하시고, 이 고리 평면에 대해서 하나는 메틸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생략되어 있는데 수소가 뒤로 후퇴되어 있죠. 앞뒤로, 이 평면에 대해서 앞뒤로 대칭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같은 평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같은 평면에 있는 거예요. 이 sp2 원성은 다 동일한 평면에 있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결합하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 결합의 끝에 메틸기하고 수소는 이번에는 위하고 아래쪽으로 대칭이 나오질 않아요. 좌우로도 역시 대칭이 나오질 않죠. 이것도 역시 거울상을 옆에다 그려놨는데 이 두 거울상을 포개려고 해도 포갤래야 포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인데 포개지는가 포개지지 않는가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번 머릿속에서 다 뒤집고 돌리고 해가지고 겹쳐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가지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 내의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모두 비대칭인 경우가 카이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카이랄리티 그리고 카이랄 화합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